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구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지금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제 얼굴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온라인 단기 선교를 같이 갈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 저는 1번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치바현이라는 곳에서 현재 곳에 파송되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치바현은 지금 이렇게 빨간 선으로 밝게 보이고 있는 지도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경기도 반쪽만한 넓이의 지역입니다. 이곳은 도쿄랑도 가깝고 어떤 지역은 도쿄랑 굉장히 가깝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시골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음, 저는 나리타 공항이 지금 표시된 곳이고요. 제가 지금 담임으로 있는 아비꼬 교회는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음, 제가 있는 일본 기독교단이라는 곳은 1900여 개 교회 그리고 12만 명 정도의 교인이 있는 커다란 통합교회입니다. 이 안에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그리고 침례교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단은 조금 약간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이 이렇게 전체주의 화 되어 갈 때 모든 것이 그 천황의 밑에 통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 쉽도록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로 강제로 통합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러 교단들이 교회를 세우고 함께 전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전쟁이 퍼지고 전체주의가 이렇게 퍼지면서 이 모든 그 교단이 하나의 교단으로 강제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일본 기독교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교회로서의 아주 좋은 교단 취지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다라고 해서 모인 교단이 아니고 이렇게 전쟁의 상처 하에서 생긴 통합된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독립하고 싶은 교단들은 다 독립하고 또 남아있는 교단들은 각자의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같이 일본 기독교단으로서 공동교회로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도 일본 안에서 개신교로서는 가장 커다란 교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그런 색깔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건강한 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함께 가보실 곳은 이 일본 기독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이 동경에는 동경신학대학, 그리고 교토에 있는 동지사대학, 그리고 효고현에 있는 관서학원대학, 이렇게 세 군데의 대학이 있죠. 그런데 교토에 있는 동지사대학과 효고현에 있는 관서학원대학은 종합대학으로서 굉장히 명문사립대학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이 학교가 그리스도교의 정신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 안에 신학부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그곳을 졸업한 학생들은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경신학대학은 종합대학이 아닙니다. 단과대학으로 단 하나, 이 신학부 하나만 가지고 있는 대학인 것이죠. 그리고 일본 기독교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인가를 직영으로 내주고 있는 곳은 이곳 동경신학대학 한 곳뿐입니다. 이 각자의 대학들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각각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 얘기는 조금 더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지도에 보시듯이 아비꼬 교회에서 한 대중교통을 타고 2시간 반 정도 가게 되면 도착할 수 있는 동경의 서쪽 변두리에 있는
곳입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지금 무사시 사카이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고 있고요. 무사시 사카이역에서 내리게 되면 버스를 타고 한 5분, 10분, 15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걸어서 한 10분 정도 더 가게 되면 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동경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여기는 약간 변두리라서요. 주택가가 많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긴급사태 선언이 일어난 그 상황 중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통행은 어느 때와 비슷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버스를 타고 한 15분 정도 가게 되면 동경신학대학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개의 신학대학은 각각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동지사대학은 굉장히 사회참여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일명 사회파라고 불리는 교회의 그 신학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경신학대학은 복음주의적인 신학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학원대학은 이곳은 그 감리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리교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사회 참여적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학풍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동경신학대학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이고 약간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서 가게 되면 제가 다니던 동경신학대학교가 나오게 되고요. 이때 처음에 2017년에 파송받아서 왔을 때 이곳에 들어가서 일본 기독교단 안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정석적인 루트인 것이죠. 일본 기독교단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한국의 신학교는 교회에 직접 파송을 하지 않지만 일본 기독교단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이 세 학교들이 각 교회들의 요청을 받아서 청빙 요청을 받아서 이 학교가 그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일본 기독교단에서 함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본 이 세 개의 신학교 중에 하나를 나와서 함께 나오게 되면 그 교회에서도 이 사람은 우리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우리 일본의 기독교를 공부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파송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경신학대학교의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바로 옆에 방금 보신 곳은 루터 신학대학인 것이죠. 지금 이 동경신학대학교가 있는 곳은 세 개의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 신학대학교. 이곳은 종합대학이기도 하고 루터 신학의 신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제 기독교 대학이 또 붙어 있는 곳이죠. 지금 보이는 곳이 동경신학대학교의 본관입니다.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이 작은 학교는 이 2층짜리 건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빨간 건물이 도서관이고요.
이제 본관으로 갈 텐데 이때 찾아간 때가 기말고사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사람들이 좀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다길래 이렇게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이곳은 본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라운지이고 학생들이 모여서 휴게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경신학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규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학교 옆에 기숙사에서 살고 있고요. 일본에는 2019년에 왔습니다. 지금 일본에 온 지 4년째입니다. 그러면 동신대는 1학년부터 들어오신 거예요? 예, 동신대에 오기 전에 1년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었고요. 3년 동안 지금 이제 유학은 3년째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지금 동신대에서 몇 학년이에요? 지금 3학년입니다. 학부 3학년? 예, 학부 3학년입니다. 그럼 지금 학부생이랑 대학원생 해서 지금 동신대 다니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부는 약 70명 정도 되고요. 대학원은 약 40명 정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합쳐서? 전체 다 합치면은 100명 정도? 전체 100명, 약 100명. 약 100명 정도? 네. 우와, 학교가 그거라 가지고 유지가 돼요? 현재 지금 동경신학대학교도 지원자 수, 크리스천 인구 감소 및 지원자 수의 감소로 인해서 현재 신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동경신학대학을 위해서 그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희 동경신학대학교가 현재 일본 크리스천 인구 감소 및 헌신자 수의 감소로 인해서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많은 헌신자가 저희 학교에 입학하여서 일본 선교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노. 하이,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自己紹介してもらう？はい、私の名前は鈴木しおんです。はい。はい、で、何歳ですか22歳です。？22歳。22歳。ああ。この等身大に入ったのはいつからですか？高校卒業して1年間空けてから入ったので18歳で入りました。ああ。じゃあ今は3年生。3年生です。3年生ですよね。ここで3年3年過ごしてなんかここで良かったとか、ここちょっとこういうところは残念だなとか思う感じたことはありますか？残念だったことは、他の大学だったら経験できた青春というかキャンパスライフ、キラキラしたキャンパスライフがここにはないので、そこが少し残念なんですけど、でもいろんな年齢の方がいるので、すごくいろんな年齢の方もいるし、人数が少ないので一人一人の交わりがすごい深くて、よく若い子は可愛がってもらえるので嬉しいです。よかったですね。はい。最後ですけれども、今この等身大のためにみんなに祈っていただきたいことがあれば、そして自分個人的なことのために祈っていただきたいこと、この2つの祈りの課題を教えてください。はい、等身大としての祈りの課題はやはり献身者がもっと多く与えられることですね。今年も1年生は1人しかいなかったので、もっともっと多くの若い人も大人の方も
いろんな献身者が与えられ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祈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私自身の祈りの課題はなんだろうな、やっぱり本当に日本キリスト教団の牧師として立たせていただけるのかというか、本当にそこにお仕えしていけるのか、今後一生っていうのをやっぱりこの6年間おそらく問い続けることになるので、そこをやはり最善の道が示されるように一緒にお祈り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はい、9。はい、はい。こんにちは。東京進学大学の小友と申します。私は今旧約聖書を教えている教師ですけどもですね、現在の等身大の課題たくさんありますけども、そうですね、今まだコロナでですね、影響でですね、このですね、授業もオンラインだったりですね、ですね、いろいろ苦労してますけども、一番そのことで影響を受けているのは、これはですね、これ献身者がですね、牧師になりたいと、ね、献身ですね、志す人がですね、この少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ね。で、等身大ね、来てくださいですね、牧師になるためにですね、ぜひ等身大に来てくださいという、こういうですね、アピールができ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よね。直接ですね、学生たちが証しをしたりですね、教会でですね、アピールしたりという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て、そのためにですね、この入学者がですね、昨年はとても少なくなりました。で、今年もですね、入学者がですね、受験志願する方がですね、この少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ですね、そういう不安があるんですよね。東京進学大学ですね、やはりどうしても学生が必要なんです。献身者が必要なんです。その献身者が起こされるようにぜひ祈ってください。今これはですね、日本全体でですね、献身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いる、ね、そういう状況があります。その中で東京進学大学のその将来のためにぜひ献身者が、とりわけ若い献身者が起こされるようにぜひ祈っ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이렇게 세 명의 인터뷰를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 다니고 있는 한국 신학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곳에 다니고 있는 일본 신학생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오토모 사토시 선생님의 인터뷰였습니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헌신자가 더 많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이곳에 지금 1학년이 한 명 왔다고 했는데 그 한 명이 80대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데 3학년이 되면 3학년으로 이렇게 편입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학년에 한 20명 정도, 3학년부터는 한 학년에 한 2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20명 정도의 인원이 인원 중에 한 50-60% 정도가 교회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곳이 채플실이고요. 채플실은 냉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도서관은 굉장히 깨끗하고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경 안에도 굉장히 이전에도 굉장히 신학교가 많았습니다. 여러 사립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는 신학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가봤던 아오야마 대학에도 신학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부가 다 폐지되고 지금 동경신학교 대학에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하얀 건물이 예전 기숙사, 학생 기숙사입니다. 저곳은 굉장히 들어가면 병에 걸려서 나온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더럽고 곰팡이 가득하고 벌레도 많고 쥐도 있고 그런 굉장히 오래되면서 굉장히 좀 위험한 학생 기숙사였는데요. 저곳을 계속 이렇게 다시 지어야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공사가 진행돼서 올해 새로운 기숙사가 생겼고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이 새로운 기숙사입니다. 방금 보신 그 한국 신학생이 저를 안내해줘서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요. 지금 이 새로운 기숙사가 이렇게 깨끗해졌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데 좀 약간 이상한 점이 있죠. 이렇게 학생 수가 적은데 학교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이곳은 그냥 학교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 지금 일본 기독교단에 1900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동경신학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회 일부 한 3분의 1 정도가 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작은 후원금들을 모아서 이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기숙사생들이 사용하는 채플실이고요. 매일 새벽 이곳에서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여러분들 일본의 신학교를 오시려면 지금입니다. 이 기숙사가 언제 아까 그 옛날 기숙사처럼 더러워질지 모릅니다. 지금 깨끗할 때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함께 일본 기독교단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은 2층에 있고요. 기숙사생이 한번 보이죠? 근데 흰머리가 자글자글한 아저씨가 왔습니다. 저분 아마 60대가 넘으셨을 거예요. 60대이신 분일 겁니다. 이 학교에는 20대 학생부터 80대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은퇴하시고 목사의 꿈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젊어서부터 헌신한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일본 신학생이 이야기했던 그 반짝반짝한 청춘 라이프, 캠퍼스 라이프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 여러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서 신학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교 분위기라는 게 얼마 없는 거죠. 그리고 전체 대학원생, 박사학위까지 학부생에서 박사학위까지 전체 다 합쳐도 100명이 채 안 되고 있는 지금 실정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얼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들이 재미가 캠퍼스 생활의 어떤 재미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네, 자기 방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4인이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각자의 방이 있고 이렇게 공동 공간이 있고 냉장고, 세탁기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볼 거는 다 봤고요. 이제 뒷문을 빠져나가서 국제 기독교 대학 잠깐 보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텐데요. 아까 학생들이 이야기했듯이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일본의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지금 이 동경신학대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다른 기독교단들도 많지요. 많은데 그 기독교단의
가지고 있는 그 신학교들도 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신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일본 기독교단의 3개의 학교도 각각 신학생이라고 해봐야 한 학년에 2명, 3명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국제 기독교 학교라는 곳입니다. 천황의 두 공주, 천황과의 두 공주가 여기에 다녔던 곳으로 유명하고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아주 유명한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만 걸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여기서 체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례받고 그리고 동경신학대학으로 와서 함께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이상은 가지 못했고요. 확대해서 저기 십자가가 아마 보일 겁니다. 저것이 채플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학대학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예배가 계속 일어나고 그 안에서 주님 만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시게 될 곳은 타케오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치바현의 남쪽에 있는 곳이고요. 제가 지금 있는 아비코 교회에서는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타케오카, 그 치바현 타케오카라는 곳 지역에 있는 교회이고요. 함께 동영상을 보시죠. 네, 교회가 굉장히 깔끔하고 작지만 깔끔하고 새로운 건물이 보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깨끗한 게 이 교회는 100년이 넘은 아주 전통 있는 교회지만 지금 건물이 굉장히 깨끗하죠. 이게 3.11 동일본 대지진 때 피해를 입어서 새로 지어졌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할 때 안에서 이렇게 목조 건물이었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흰개미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면 이게 쓰러져 버린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아예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새로운 건물로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교회원도 없고 목회자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지은 것이죠. 교단에서. 그것은 뭐 나름 그 일본 기독교사에서 또 이렇게 일본 기독교단 안에 감리교회로서의 역사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그 허물기 전에 그 역사를 그려놓은 것이고요. 이날은 이렇게 풀을 다 깎고 그 치바온 쪽 교회에서 교인들이 같이 와서 이곳 주변에 풀을 같이 깎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역사가 써있는 연역이 간단하게 써있는 곳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교단이 100년이 넘은 교단이에요. 강단, 교단이 아니고 강단이죠. 여기는 요로코비, 칸샤, 기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배에 함께 사도신 마이크도 없고 지금 저기 보이시는 오르간도 아니죠.
풍금이라고 부르는 그 리드 오르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작은 교회들은 거의가 저런 리드 오르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그 전자 오르간, 그리고 좀 더 커다란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식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밴드도 없고 드럼도 안 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다지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地球温暖化とかそういったことで環境が変化してきてですね、今までないようなそういう気象の変化ということに私どもは出くわすわけですね。今生きなさい、主があなたを使わされます。青い声のが我々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神の愛、聖霊の交わり、祝福のもとにとして使わされる汝らと共に、とこしえに豊かに伴いたまわんことを。 네, 이게 축도입니다. 잠시 멈춰 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 예배 장면 이후에 저기 목사님께 인터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그리고 여태까지의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自己紹介を少し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千葉本町教会の岸です。千葉地区長をしています。またこの竹岡教会の責任を負っています。この竹岡教会の紹介を少しお願いします。竹岡教会は1892年にできた教会です。内村勘三という明治のキリスト者が、教育直後でですね、日本の教育は天皇による教育だということを決めた教育直後というものを読むときにですね、敬礼を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東京の一高、東大の前身ですけれども、そこを追われたことに始まります。そのまま東京にとどまると危ないということで、教え子の父親が村長をしていたこの竹岡にやってきました。内村はもともと札幌農学校で、漁業の研究をされていた、そういう経験があるので、地元の漁師さんたちにいろんなことを教えていたんですね。でそのうち途中からですね、魚を取る話じゃなくて人を綱取る漁師の話をしてですね、いつの間にかここにいる人たちは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いった。それがこの教会の始まりです。で後に内村が東京に戻った後に、日本のメソジスト教会の傘下に入って、日本メソジスト竹岡、教会として、日本キリスト教団になるまでを過ごしました。今のこの教会の状況というか、そういうのを少し教えていただいていいですか。
日本キリスト教団になってから野々村という先生が長く牧会されましたけども、その先生以降必ずしも定住した牧師がたくさん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時折定住の牧師がいたんですけれども、今は長い無牧の時を持っています。一方でここに集まる信徒の人もですね、ほとんどいなくなりました。もともとですね、大正時代ぐらいからだんだんこの町自体の人口が流出していったので、教会自体も減ってはいたんですけれども、去年最後の教会員と言っていいでしょう、その方たちが全員亡くなってですね、今ここは実質教会員がゼロになっています。ただ千葉本町教会から人が来て、2ヶ月に一度礼拝を守っている。この4月から新しく、この近くの施設で働いている青年が礼拝に加わったことは本当に感謝な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後に韓国の教会の人々に、一緒に祈っていただきたいこと、それ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多教会教会だけ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教会の多くが牧師が足りなかったり、信徒が少なかったり、あるいは信徒がいない、街道はあっても信徒がいないというような教会があります。この千葉県でも3つの教会がもうすでにですね、礼拝が行えなくなっている、そういうような事態になっています。そういうところに信徒が起こされること、また献身者が与えられることを一緒に祈っていっていただけ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이 교회는 천황에게 절하지 않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하면은 뭐 무교회주의자다 뭐 이런 우리들한테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만, 그 신학은 굉장히 깊고 다시 돌아봐야 될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분이 천황에게 절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 정말 치바현의 깡시골에 교회가 세워진 것, 그런 것들이 100년 전에 그렇게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치바현의 1900년대 초반에 치바현의 감리교 교회의 전도가 활발해진 점도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치바 혼초 교회도 이 타케오카 교회가 근본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치바시 중심에 세워진 교회가 치바 혼초 교회인 것입니다. 보셨다시피 기도의 스타일도 굉장히 다르고 찬양의 스타일도 다르고 설교의 스타일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다름을 사용하시고 또한 선으로 같이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이 교인도 없고 목사도 없고 예배도 매주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2달에 한 번씩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곳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교회만이 아니고 이 치바현의 여러 교회들이 교인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목회해 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안에서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그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헌신자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많이 믿는 이들이 일어나서 이 일본 기독교단 안의 교회만이 아니고 일본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 가야 될 곳은 타테야마라는 치바현의 굉장히 남쪽 끝에 있는 지역의 카니타 부인의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예전에는 매춘방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매춘 사창가에서 잡혀 계시다가 혹은 그곳에서 일하시다가 사회 안에 갑자기 이렇게 쫓겨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갈 곳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이렇게 사회 적응도 도와드리고 그런 사회복지시설, 그런 사회복지시설인 것입니다. 카니타 부인의 마을이라는 곳이요. 이제 함께 가볼 곳은 그곳인데요. 예전에 이 카니타 부인의 마을은 처음 일본인으로서 위안부 경험을 고백한 분이 이곳 카니타 부인의 마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니타 부인의 마을에서 한국에서 가장 최초의 증언자가 나온 것이 91년 김학순 할머니였죠. 근데 그것보다 5년 앞서서 일본인이 먼저 이곳에서 위안부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의 참상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곳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이 카니타 부인의 마을에서 그 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그 시설들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셨듯이 도쿄만이 있고 그 안에 도쿄가 있지요. 도쿄로 가려면은 꼭 이 도쿄만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말기에 미국은 이 일본을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도쿄 본토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상륙 작전을 하려면 이 도쿄만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테야마라는 카니타 부인의 마을이 있는 이곳이 그 입구에 있습니다.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전쟁 유적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타 부인의 마을에 가기 전에 잠깐 전쟁 유적지들 돌아보고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네, 지금 보이시는 저 까만 어떤 바위 같은 것이 이렇게 계단처럼 솟아 올라와 있죠. 이쪽 반대편에도 그런 것이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전 관동 대지진 때 그리고 그 100년 전에 있었던 대지진 때 이렇게 유흥기에서 올라온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지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진 때문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아픈 기억이 있는 지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사마라는 지역입니다. 타테야마의 안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저기 멀리 바다가 보이죠? 저 바다 쪽으로 가면 이렇게 배들을 정박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그 자살 특공 공격을 많이 했죠. 비행기를 타고 가서 폭탄을 싣고 자살 공격을 하는. 그런데 그것이 비행기로만이 아니고 배로도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자살 특공을 위한 배들이 정박해 있었던 기지였고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곳곳에 구멍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들은 이렇게 군인들이 숨어 있고 또 이렇게 보급 창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일군들이 오면 같이 폭탄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자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배도 그곳에 경납할 수 있고 그래서 곳곳에 저런 지금 아까 보신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요. 뒤에 식당인데 이 식당 바로 뒤편에 저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저런 구멍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메꿔져 있는 상태지만 이런 구멍들이 다 특공이나 그런 전쟁의 대비를 위해서 쓰여진 곳이죠. 이곳은 포대 유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볼 카니타 부인의 마을이라는 여성복지 시설도 그 포대 유적지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다음 동영상 계속 보여주시죠. はい、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少し自己紹介をしていただいていいですか？私はこの施設の施設長をしております。この施設の少し概要的な紹介をしてそうですね。社会福祉の施設なんですね。この婦人保護施設っていうのはもともとは売春防止法が根幹法になっています。そこでもなかなか生活の立て直しができない方のために保護施設
で蟹田婦人の村も婦人保護施設の一つなんですけれども、唯一他の施設と違うのは、長期間の利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全国から使えるというところが特徴になっております。私たちの法人が東京の練馬にある泉寮っていう婦人保護施設を売春防止法が施行された、年から始め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の施設長だった深津文雄牧師が、とても課題の重たい人たち、例えば精神障害があったり知的障害があったり、あるいはその家族のサポートが受けられないような家族関係のことでの問題があったりとかっていう人たちを積極的に受け入れますと、そのような人たちがたくさん入ってこられました。その対処していく場所がないと、でどうしても入所が長期化してしまうであれば、長期的に使える施設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で、泉寮ができてから、7年経ってここができたと、そういう経緯になっております。現在は、定員100名に対して49名の利用者さんが生活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が、普通は措置の施設、要するに国から補助金をいただいて運営している社会福祉施設っていうのは、定員の分の事務費っていう、要するに職員を雇用するお金ですよね。でその分をもらってるのが普通なんですけれども、なぜか蟹田婦人の村は原因数、要するに入所している方の数の分だけしかお金が入ってこない、補助金が入ってこない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して、年々運営が厳しいという状況にあります。1000円2000円送ってくださる方、それから自分でできる範囲で助けてくださる方がたくさんまだいらっしゃると、そのおかげで、なんとかこの事業を続けてこられ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一緒にこういうことはぜひ祈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られることがあれば教えてください。そうですね、この婦人保護施設っていうのは必要な施設だと思います。特に、例えばDV の経験のある人、暴力を受けた経験のある人っていうのは長期にわたって、生きづらさを抱え続ける。でそのことで社会参加できない、人が、これは目には見えないんですけれども、社会の中にたくさんいるというふうに思われます。でそのような人たちが相談しやすい仕組みですとか、希望があればすぐに保護されて治療的な支援を受けられたり、あるいは経済的な支援を受けられたりする仕組みがきちんとでき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私たちの婦人に待って国に新しい法律の制定を、提言をしています。でそれができるともっと施設が使いやすくなって、売春防止法っていう刑法ではない社会福祉的な女性支援の法律を作りたいというふうに願っています。日本の女性が生きやすい国になるように一緒にお祈りをしていただけると大変ありが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 네, 대략 들으셨듯이 이런 취지로 세워진 곳이고요. 그리고 일본의 굉장히 약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본 기독교단 안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그 시설장께서 여기저기 시설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직원을 늘리고 싶다는 요청에 거절당하거나 노인 요양보험이 있으니까 고령화되어 갖고 있는 시설 입주자들을 내보내라는 요청이 있거나, 그리고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 시설이 필요한 사람을 카니타 부인의 마을에 이렇게 연결시켜주지 않거나, 그리고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기 이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유도 없이 반려가 계속된다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물론 이곳이 가지고 있는 그 위안부 석비 때문이겠죠. 방금 보신 곳이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던 식사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생활 주거 공간입니다. 처음에 세워질 때 그 후카츠 후미오 목사가 이곳에 입소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따뜻함이나 공동생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그저 이렇게 학대만 당하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가족의 따뜻함, 함께 생활하는 기쁨 같은 것을 느껴주게 하기 위해서 이 방들의 문들을 다 없앴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통로들이나 그런 곳곳에 문들이 없죠.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 크리스마스 때 성탄극, 뭐 함께 일하던 사진, 그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저 동방박사 3명이 앉아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 역할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 역할을 할 사람을 선발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외부에서 이 부분은 훌라 댄스 강사가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외부에서 여러 가지 봉사자들이 오셔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이곳 시설 입주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열어나가고 있고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곳 시설은 본래 콜로니,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노동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다들 부족한 솜씨고 뭐 굉장히 어렵지만 함께 동물을 키우고 빵을 만들고 우유를 짜고 치즈나 버터를 만들고 자수를 하고 도자기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해서 바자를 통해 내다 팔면서 가급적이면 자신들의 생활비를 벌고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도예고요. 저기 계신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자수 같은 것들을 하고 천을 꾸미고 지금 벽에 쭉 걸려 있는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기 갔을 때 저기 계신 저 분홍색 옷을 입은 할머니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천들의 원료가 되는 털실들이나 이런 물품들은 다 기부에서 받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건 뭐냐면 이곳이 빵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이 카니타 부인의 마을에서 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그 최초의 그 위안부 증언자 분께서 빵을 만드는 집에서 태어나셨고, 그 원래 집이 그 빵집이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빵을 만들어서 생활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자수를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각 동마다 하는 일들이 다 정해져 있고, 각자가 이렇게 동호회에 들어가듯이 시설 입주자들이 그 동호회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바자회 에다가 팔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에 보태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세미가 보이죠? 저런 레이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요. 저런 매듭 같은 것도 만들고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입니다. 지금 생활상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함께 예배당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보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일본 위안부였던 분의 생활, 그 삶을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생활 사진을 더 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배당 동영상으로 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면 예배당이 나옵니다. 이 예배당은 뭔가 멋져 보이기도 한데 어딘가 어설퍼 보이기도 하죠. 안에 들어가면 더 그런 분위기가 풍길 텐데요. 블록들도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무언가 어설픈 인테리어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곳 시설에 입주하신 분들이 다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날아가면서 그 여성분들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직접 손수 지은 교회당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곳에 입주하신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이 죽어나갈 텐데 우리는 죽으면 어디에 묻히게 되는가? 가족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살펴줄 사람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후카츠 후미오 목사에 의해서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보이고요. 에어메일 봉투가 이렇게 벽면에 쫙 붙어 있는데요. 저것은 우간다 내전 때 그때 이 카니탄 후진 마을의 분들과 교류했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것들 여기다가 다 붙여 놓으면서 우간다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것이죠.
이분들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시면 일요일에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진 않고요. 우리가 속회 예배 드리듯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금 보여주고 책이 그 가이드북인데요. 후카츠 후미오가 남기고 간 책입니다. 이 책을 이따가 94살 드신 시스터가 계시는데요. 봉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인도하면서 이 책으로 함께 매주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 입주자들은 오고 싶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스탠드 글라스가 보이는데 여기에 동전 지갑을 들고 있고 동전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각자가 조금씩 모아서 이 시설을 콜로니로서 같은 일하는 공동체로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던 운동을 했었던 그분의 이름과 그리고 이곳 카니타 부인의 마을에 공원이 있었던 많은 분들의 기념해서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 거의 깨졌었는데요. 많이 복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 지하에는 납골 땅이 있습니다. 이곳 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후카츠 후미오 목사의 유골도 이곳에서 전시가 이곳에 납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분이 후카츠 후미오 목사, 이곳의 창시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분들의 사진이 쭉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사진에 주목하게 될 텐데 그분이 바로 시로타 스즈코라는 예명을 가지신 본명은 미하라 요시에라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도쿄 번화가의 빵집의 딸이었고요. 192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꽤 번창하던 빵집의 딸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술이랑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녀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유곽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녀가 17살 때 유곽에서 처음 팔려 나가서 몸을 팔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매독 등의 성병에 걸리게 되고 결국엔 임신할 수 없는 몸이 그때 됩니다. 그녀의 나이 17살 때의 일이죠. 그리고 병으로 갚아야 할 돈이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위안소라는 개념은 아직 없었던 때였긴 합니다만 그래도 타이완에 있는 해군 기지에 가서 그곳에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위안소 같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타이완에 가는 배에는 자신과 굉장히 비슷하게 팔려온 여성들이 선창에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쇠고랑만 차지 않았지 노예선이나 다름없었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일한 최초의 위안소는 대만의 펑우섬에 있는 해군기지 위안소였고요. 그때가 17살이었죠. 중일전쟁이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참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하다가 손님을 속여서 자신의 빚을 갚게 하고 그녀는 거기서 잠깐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잠깐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거기서 손님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다시 소송을 당하고 잡혀가게 되죠.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태평양 전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그 동남아시아 쪽에 태평양 열도에 군인 위안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면 포대 유적지가 있는데요. 그 포대 유적지 위에 세워진 종군 위안부 석비를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기 멀리 보이죠? 이때 그 미하라 요시에상은 이곳이 자기가 일했던 그 필리핀 열도의 주변 환경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때 같이 그곳에 있었던 피해자들이 생각난다. 그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종전 후에 40년이나 되었지만 일본의 어느 곳에서도 단 한마디도 이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종전 후 40년, 85년의 일이지요. 그때 병대나 민간인들은 굉장히 마음에 아파하다가 병대나 민간인들에 대한 기리고 그런 일들은 많았지만 자신의 그 위안부에서 희생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그래서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게 그 카니타 부인의 마을 가장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봉사자들이고요. 방금 잠깐 보셨던 그분이 이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네, 이즈미료가 생기게 된 거죠. 이즈미료라는 건 카니타 부인의 마을 전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시로타 스즈코상, 미하라 요시에상이 이곳에서 처음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4년에 후카츠 후미오 선생 그 목사에게 자신의 이 그 위안부 생활을 고백하고, 그리고 85년 그리고 종전 40주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방송에서든 신문에서든 위안부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보고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후카츠 후미오 목사에게 자신과 함께 있던 위안부 여성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의 내용은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후카츠 후미오 목사님, 전후 40년 일본의 어느 곳에서도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군대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위안소가 있었어요. 죽을 만큼 괴로웠어요. 몇 번이고 병사의 목을 조르고 싶었는지 반쯤 미쳐 있었습니다. 죽으면 정글에 그대로 버려져 들개의 먹이가 되고 늑대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흙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눈으로 여자의 지옥을 보았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건강은 회복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전부터 기도를 하면 생생하게 함께 있던 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위령탑을 세워주세요. 라고 후카츠 후미오 목사에게 요청하게 되지요. 그에 따라 방금 보신 종군 위안부 석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카니타 부인의 마을 그 사무실 전경이고요. 다음 사진. 이건 생활이고요. 다음 사진. 예, 계속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이거는 그 예배당이 지어지던 모습입니다. 다 여성들밖에 없죠. 여성들이 하나하나 벽돌을 날아가면서 지었던 예배당입니다. 다음. 네, 처음 위령비가 세워질 때는
석비가 아니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무 기둥 하나였습니다. 1985년 저녁에 구 해군 포대 유적의 언덕 위에 한 개의 나무 기둥에 진혼집이라고 먹으로 써서 쓸쓸히 세워진 것이 종군 위안부 비의 그 처음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 4명의 청년이 아게오 합동교회라는 교회의 청년부 4명인데요. 이 4명이 이 나무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서 이 나무 기둥 하나로 위령비를 세웠던 것이죠. 이것을 본 후카츠 후미오 목사는 구레네 시몬과 같았다라고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서 나의 마음에 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어도 일본은 사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이었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 기둥을 세울 때 땅속 초석에는 속죄라고 이렇게 한자로 새겨서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최초로 이제 언론에 소개된 것은 아사히 신문의 천성인어라는 칼럼에 1985년 8월 19일에 날짜에 이제 신문에 게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29일자 아사히 신문에 진혼집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고요. 그리고 86년 1월에 시로타 스즈코상, 아까 말씀드린 그 종군 위안부 고백하신 그분의 고백과 인터뷰, 그리고 위안부 동원에 참가했던 군인, 그리고 위안소 검진의였던 의사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위안부의 진상이 모두 이렇게 언론을 타고 TBS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많은 분들이 이 위안부 고백을 매스컴을 타고 들었던 많은 분들이 기부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하나의 나무 기둥이었던 이 위안부 비는 석비가 돼서 종군 위안부라는 글이 새겨지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네. 그 후 매년 이제 8월 15일에는 이 석비 앞에서 진혼제라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렇게 평화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반전에 관심이 있는 그 일본의 많은 양심 있는 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위안부 증언자였던 김학순 할머니도 2번 왔다 가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위안부 고백이 최초로 일어나고 난 뒤에 한국에서도 위안부 증언이 일어나고 네덜란드, 중국, 뭐 여러 세계의 각국에서 위안부 피해 증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인 중에서 자신이 위안부 여성임을 밝힌 사람은 이 시로타 스즈코 씨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안부 석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무거운 일이라고 시설장은 이야기합니다. 뭐 재건축 지원반대 우익들이 때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협박을 하고 조소를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설을 처음부터 함께 해왔고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마하 미치코상, 지금 94살인 할머니이신데요. 이곳에 이 시설이 처음 생길 때 봉사자로서 봉사했던 그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이끌고 계시는 분입니다. 목회자는 아니시지만 이곳에 굉장히 역사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고 기도 제목도 같이 보시죠. 하나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お名前と、はい。私は天羽美智子と申します。このカニタが1965年に、創立いたしましたが、たまたま日本の国でその売春防止法という法律が成立して、そして本当に一番弱い立場に置かれている悲惨な女性の方たち
の何か支えができればということで泉寮が始まったんですが、その1954年に私も一人の、献身の志願者として、それ以来もう何年になりますかね、泉寮の中で、12、13年、仕事をして、その後この蟹田に来てもう何年になりました。1978年からもう本当は施設長五十嵐さんに引き継いでいただいて、その後、もう少し力があって少し教会のお仕事などもその務めをで、みんなと一緒にもう少し生活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その願いを受けていただいて、もう本当は年齢的には卒業なんですけれども、今も朝のお食事を一緒にしたり、日曜日の礼拝を一緒にしたりしながら、生活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みんなのおかげで生か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な状況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最後に今そういう祈りの課題がございましたら、それとも教えてください。私が、実は生まれが、満州で生まれて、で女学校まではその満州にいて、で朝鮮の方たちもいらっしゃったし、実は私の父が銀行で仕事をしておりましたので、そこではもう中国の方も、朝鮮の方もみんな一緒に生活してたので、私にとっては、朝鮮半島の方たちに対しては仲間というか、そんな感じでしておりましたし、それから一番、心に関わっていることは、いまだに残念ながら日本の国と韓国の間の政治問題になってしまって、慰安婦の問題が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私にとっては苦痛、痛みです。でこのことについては実にその政治問題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っていうことが一番問題だと思うんですけど、私にとってはその加害者は日本の国であって、もっとその歴史の事実真実をしっかり認めて、こんなに長い間解決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で、もう残っていらっしゃる方たちが少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て、祈りといえば私にとっては非常に大きな祈りの一つだし、それから祈りを合わせて、もちろん皆様はこのことを覚えていらっしゃるん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共に祈りを合わせていきたいことの一つの大きな言葉が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네, 들어보셨다시피 이렇게 확실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세 군데를 함께 보면서 짧게나마 인터뷰도 듣고 했습니다만, 제가 이 세 장소를 보여드리면서 또 그곳 사람들의 인터뷰를 따서 보여드린 이유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혹은 뭐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일할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예배의 형식도 다르고 문화나 생각들도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그쪽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있고, 또 그 책임감, 사명감, 그런 것들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이고, 국경을 뛰어넘어서 한일의 역사관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같은 몸에 다른 지체들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이 단기 선교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나쁜 사람, 뭐 아직 뭐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넣고 보지 마시고,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셨던 그 일본의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 기독교 그 신학교에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또 빈 교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채워지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 좀 더 이 카니타 부인의 마을,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일본의 여성들이, 더 약한 여성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곳은 선진국이지만 이렇게 약한 부분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확실히 이전의 역사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함께 화해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텐데요. 통성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통성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스타일이거든요. 일본 스타일은 그냥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없고 목사가 없지만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헌신자가 일어나고 많은 믿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일본에서 사역하고 전도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